2024년 12월 실리콘밸리의 한 대형 IT 기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월요일 아침 마케팅팀 직원 35명이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 전 그중 12명에게 동시에 해고 통보 이메일이 날아왔죠. 이유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AI 도구 활용 능력 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충격적인 건 이게 아닙니다. 살아남은 23명을 분석해 보니 그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매일 평균 47개의 질문을 AI에게 던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반면 해고된 사람들은 하루 평균 3개도 안 되는 질문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일이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AI가 내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구나 라고요. 아닙니다. AI는 절대 당신의 일자리를 빼앗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AI를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이 당신의 일자리를 가져가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AI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는 사람이 질문하지 않는 사람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맥킨지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일자리의 30%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AI가 사람을 대체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AI를 도구로 쓰는 한 명이 AI를 못 쓰는 10명의 일을 해내는 시대가 온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께 잔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시작된 일자리 소멸의 실체,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당장 해야 할 것들을요. 준비되셨나요? 2025년 여름 서울의 한 중견 광고 대행사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회사에는 카피라이터 김대리가 있었습니다. 경력 7년 차, 나름 실력 있다고 인정받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6개월 전 신입사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3개월 뒤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신입사원이 김대리보다 3배 많은 카피를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퀄리티도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나았어요. 팀장은 혼란스러웠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냐고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그 신입사원은 매일 아침 출근하면 챗GPT를 켜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2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한 화장품 광고 카피를 10개 만들어줘. 각각 감성적, 유머러스, 전문적 톤으로 나눠서.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결과물을 자기 스타일로 다듬었죠. 김대리는 뭘 했을까요? 여전히 커피 마시면서 영감이 떠오르기를 기다렸습니다. 빈 모니터 앞에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좋은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라고 말했죠. 결과는 6개월 뒤 김대리는 퇴사 압박을 받았고 그 신입사원은 팀의 핵심 인력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 직장의 현실입니다. 경력이 무의미해지는 시대가 온 겁니다. 중요한 건 경력이 아니라 질문하는 능력이에요. 만약 경력자가 질문하는 힘까지 갖춘다면 오히려 신입사원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질 것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연구 결과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AI를 활용하는 직장인과 그렇지 않은 직장인의 생산성 격차가 평균 4배입니다. 어떤 분야는 10배까지 벌어집니다. 변호사가 판례를 검색하는 시간, 회계사가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시간, 디자이너가 시안을 만드는 시간, 모두 압도적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AI를 쓰느냐 안 쓰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입니다. 한 개발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챗GPT를 검색 엔진처럼 씁니다. 간단한 질문만 하죠. 그런데 옆자리 동료는 마치 멘토와 대화하듯 사용해요. 이 코드의 문제점이 뭐야? 가 아니라 내가 이런 기능을 구현하려는데 현재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까? 있다면 왜 그게 더 나은지 설명해줘라고 묻더라고요. 차이가 보이시나요? 한 명은 답을 얻습니다. 다른 한 명은 생각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6개월 뒤 두 사람의 실력 차이는 걷잡을 수 없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직장 어딘가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용하게 하지만 확실하게요. 질문하는 사람은 점점 더 강해지고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점점 더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누가 살아남을 사람인지를요. 2024년 초 골드만삭스가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5년 내에 자동화 가능한 업무 비율을 직종별로 공개한 건데요. 사무직 63%, 법률 서비스 44%, 건축 및 엔지니어링 37%, 심지어 의료 분야도 24%가 자동화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이겁니다. 자동화된다는 게 그 직업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업무를 AI와 함께 10배 빠르게 처리하는 소수의 사람만 남는다는 뜻입니다. 실제 사례를 볼까요? 미국의 한 로펌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초급 변호사 20명이 판례 조사를 했습니다. 한 케이스당 평균 2주가 걸렸죠. 지금은 AI를 제대로 활용하는 변호사 3명이 같은 일을 3일 만에 끝냅니다. 나머지 17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로펌으로 옮겼을까요? 아닙니다. 업계 자체에서 사라졌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변화가 모든 산업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의 한 마케팅 회사는 작년에 콘텐츠 팀 인원을 40%를 줄였습니다. SNS 관리, 블로그 포스팅, 광고 문구 작성, 이 모든 걸 이제 6명이 합니다. 예전에 10명이 하던 일을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6명이 모두 AI 프롬프트 전문가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침마다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우리 타겟 고객층의 최근 관심사를 분석해줘. 이 제품의 경쟁사 5개 마케팅 전략을 비교 분석해줘. 2026년 트렌드를 반영한 캠페인 아이디어 20개를 다양한 각도로 제시해줘. 질문이 구체적일수록, 상황이 명확할수록 AI는 더 정교한 답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답들을 조합하고 발전시키는 능력, 그게 바로 2026년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AI를 두려워하면서도 정작 제대로 써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중 67%가 AI 때문에 일자리가 위협받는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실제로 업무에 AI를 적극 활용하는 비율은 고작 18%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67%가 불안해하고 82%가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이 18%는 무섭게 성장하고 있고요. 한 HR 담당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채용할 때 이력서에 AI 활용 경험이 없으면 1차에서 거의 떨어뜨립니다. 프로그래머든 디자이너든 작가든 상관없이요. 왜냐하면 그건 단순히 도구 하나를 못 쓴다는 게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신호니까요. 더 냉혹한 건 이미 직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입사원은 어차피 AI 네이티브 세대가 들어오면 됩니다. 하지만 30대, 40대 중간 관리자들은요, AI를 배우지 않으면 위에서는 젊은 임원들이, 아래서는 AI를 자유자재로 쓰는 신입들이 압박해옵니다. 샌드위치가 아닙니다. 이건 절벽입니다. 양쪽에서 동시에 밀려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조용히 하는 일이 있습니다. AI 트랜스포메이션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직원들을 평가합니다. 6개월 뒤 변화한 사람과
변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인사팀에 리스트를 넘깁니다. 여러분, 이건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질문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어느 한 40대 회계사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AI 도입 후 업무 효율화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위기를 느꼈죠. 처음엔 거부감이 들었대요. 내가 20년 쌓은 노하우를 기계가 따라올 수 있겠어? 하지만 3개월 뒤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발견한 게 있었거든요. AI는 단순 계산이나 데이터 정리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면 20년 경력자도 몰랐던 패턴을 찾아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예전에는 이번 분기 매출 정리해줘라고 했다면 이제는 이렇게 묻습니다. 지난 3년간 분기별 매출 데이터를 분석해서 계절성 요인을 제외한 실제 성장률을 보여줘. 그리고 우리 회사와 비슷한 규모의 경쟁사 5곳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상대적으로 약한 분기가 언제인지 찾아줘. 차원이 다르죠? 이분은 이제 단순히 숫자를 정리하는 회계사가 아닙니다. AI를 도구로 써서 경영 전략을 제시하는 재무 컨설턴트가 된 겁니다. 당연히 연봉도 올랐고요.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같은 업무를 주고 A그룹은 AI 없이 B그룹은 AI를 자유롭게 쓰게 했어요. 결과는 B그룹이 평균 3.5배 빨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B그룹 내에서도 격차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B그룹 상위 20%는 나머지 80%보다 2배 이상 빨랐습니다. 같은 AI를 써도요. 차이가 뭐였을까요? 바로 질문의 깊이였습니다. 하위 80%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문제 풀어줘. 상위 20%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단계로 접근해야 할까? 각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변수는 뭐야? 비슷한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다면 그 방법론을 설명해줘. 보이시나요? 한쪽은 답을 구걸합니다. 다른 한쪽은 사고 과정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AI 시대의 핵심 능력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요? 실제 현장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질문 방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맥락을 충분히 제공하는 질문입니다. 보고서 써줘가 아니라 우리 회사는 중소제조업체이고 주 고객은 30-40대입니다. 최근 3개월간 매출이 15% 감소했는데 원인 분석과 개선 방안을 담은 5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해줘. 경영진이 읽을 거니까 핵심 요약을 먼저 제시하고 구체적인 데이터로 뒷받침해줘. 둘째, 단계적으로 깊이 파고드는 질문입니다. 첫 답변에 만족하지 마세요.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줘. 다른 관점은 없을까? 이 방법의 단점은 뭐야?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AI는 대화를 나눌수록 여러분의 의도를 더 정확히 파악합니다. 셋째, 역질문을 유도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질문해줘.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내가 고려해야 할 게 뭐야? AI에게 전문가 역할을 맡기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질문하는 사람들은 6개월 만에 팀 내 핵심 인력이 됩니다. 같은 시간을 일해도 결과물의 질이 압도적으로 다르니까요. 부산의 한 스타트업 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제 채용 공고에 이렇게 씁니다. AI와 협업 능력 필수. 면접에서도 AI를 활용해 문제를 푸는 과정을 봅니다.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창의적으로 질문하는지를요. 질문하는 능력,
이게 바로 2026년의 생존 무기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할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 대부분은 아마 내일이 되면 잊어버릴 겁니다. 맞아. AI 공부해야지 하고 마음만 먹다가 일주일 뒤면 다시 예전처럼 살고 있을 거예요. 통계가 이걸 증명합니다. 자기계발 콘텐츠를 본 사람 중 실제로 행동하는 비율은 5%도 안 됩니다. 하지만 그 5%가 됐을 때와 95%에 머물렀을 때 3년 뒤 당신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쪽은 AI를 자유자재로 다루며 연봉이 2배로 오른 사람이고 다른 한쪽은 요즘 취업이 왜 이렇게 안 되지? 라며 불안해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한 IT 기업 팀장은 6개월 전부터 팀원들에게 이런 과제를 냈습니다. 매일 업무 시작 전 30분 AI와 대화하면서 오늘 할 일을 계획하세요. 그리고 업무 중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AI에게 물어보세요. 처음엔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럴 시간에 일이나 하지 AI한테 물어보는 게 창피해서라고요. 하지만 3개월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팀의 생산성이 전체 부서 중 1위가 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야근 시간은 오히려 절반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비밀은 간단했습니다. AI가 1차 작업, 리서치, 아이디어, 발산을 다 해주니까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과 창의적인 부분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팀장은 지금 임원으로 승진했고 그 팀원들도 회사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AI를 두려워하며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AI를 도구로 삼아 자신을 업그레이드할 것인가. MIT 경제학과 교수 데이비드 오토가 한 말이 있습니다. AI는 일자리를 없애지 않는다. AI를 쓰는 사람이 AI를 안 쓰는 사람의 일자리를 없앤다. 이보다 정확한 표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챗GPT든 클로드든 하나를 켜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업무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을 선택하세요. 그걸 AI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작업을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까? 부터 시작하세요. 둘째, 매일 30분씩 AI와 대화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출근하자마자 혹은 퇴근하기 전 오늘 있었던 일을 AI에게 설명하고 피드백을 받아보세요. 오늘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더 나은 해결책이 있었을까? 이런 식으로요. 셋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처음엔 이상한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질문을 잘못해서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게 학습 과정입니다. 중요한 건 계속 시도하는 겁니다. 2025년, 2026년으로 갈수록 이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겁니다. 지금 시작하는 사람과 1년 뒤에 시작하는 사람의 차이는 상상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AI는 매달 진화하고 있고 그걸 먼저 익힌 사람들은 계속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AI 시대에도 사라지지 않는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질문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접근하고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 이건 AI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마저도 AI와 함께 훈련해야 더 빠르게 성장합니다. AI는 여러분의 사고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수십, 수백 번의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면서 여러분의 생각도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집니다. 일자리 소멸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질문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기회의 시작이죠. 그러니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첫 질문을 던지세요. 그 질문이 3년 뒤 여러분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합니다.